합격 해커스. 예, 7급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7급 기출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못 풀었을 것 같은 게 한 문제 정도 있고요. 이거는 풀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싶은 거,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나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좀 낯선 지문들이 일부 있긴 있는데 사지선다에서 좀 명확한 답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답을 맞추는 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틀렸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았으면 그거를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문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근기법상 기본 원칙 관련해 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근로시간 포함해서. 일단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이라든가 2번 지문, 3번 지문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벌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 1, 2, 3번이 너무 대놓고 맞는 거니까.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졌습니까? 그래서 벌칙 조항 같은 경우는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조항들의 벌칙의 정도를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5년 이하고 어떤 건 3년 이하고, 이건 외울 수는 없고 그냥 기존에 기출됐던 지문들 정도만 좀 보고 그 외에는 감각적으로 이 정도는 좀 세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형사처벌이 있는 건지 과태료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문에 처벌 조항이 지문에 2개 나왔다. 그럼 어려운 문제겠지. 결국은 좀 감으로 풀거나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너무 명확한 이제 답들이, 옳은 지문들이 3가지가 있다 보니까 4번이 답이겠다. 추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이것도 근기법의 기본 내용이라 너무 뻔하죠. 옳은 것은 3번인데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11조, 12조의 내용 있는 거 가지고 바로 그냥 꼬아놓은 거라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고, 3번이 이제 맞는 건데, 맨날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근기법 총칙 파트에서 3조부터 5조까지야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니까 처벌 조항이 있다거나 이런 의미가 없죠. 근데 6조부터 10조까지는 이른바 인격보호 원칙으로서 사람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6조의 균등처우, 7조의 강제근로금지, 8조 폭행금지, 9조의 중간자치배제, 10조 나온 것처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런 것들은 사람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써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다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면 이건 너무 전통적인 트릭이라서 근기법상 그러지 않고서 노조법 깔아놨네요. 1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정답은 1번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존기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에 있는 거,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틀렸죠? 3년이 3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규임회제 그래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회제, 얘네들은 3년간 보존한다. 그 외에 조규임, 이거는 노조사무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계속 가는 거고, 회제, 이거는 3년간 보존한다. 많이 하던 거죠.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가보시게 되면 기간제법 얘기하는 건데요. 차별적 처우, 숫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당해고 등, 분호, 그 다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장 신청, 이런 것들은 다 제척기간이 3개월인데 얘는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지금 판정이 있기 전에 이제 화해 제도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부당해고 등, 분호 이런 것들은. 근데 그에 반해 차별시정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법, 조정중재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14일 내에 해라. 물론 동의해주면 14일 이후에도 할 수 있죠. 실제로 다 동의해준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판정은 언제까지 하냐. 웬만한 판정은 다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2달 안에 끝나거든요. 2달 넘지 않아요. 60일이지, 60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6번 근기법 적용 범위 관련해 가지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안 봐도 알겠네. 그렇죠? 누구겠어요?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게 나온다면 어렵게 최근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주휴일을 같은 날 쉬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주휴일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때가 주휴일, 얘는 이때가 주휴일. 그래서 주휴일이라 안 나온 사람도 연 인원에 넣을 것이냐. 최근 판례는 근로 의무가 없으니까 넣을 필요 없다.
그게 최근 판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나왔으면 최신 판례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전통적으로 딱 보는 순간 파견 근로자 딱 알 수 있는 거라 안 받아볼 수 있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근기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맞는 거고요. 3번 지문인데 우리가 최우선면시 사건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지연 손해금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 3번이고요. 8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 주유를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급 처리 이건 포함되지 않는데 주유는 포함됨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틀린 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보시게 되면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일단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일주 12시간 한도로 합의 연장이네요. 누구랑 합의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랑 합의하는 거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단협에 의한 동의도 가능은 한데 이거는 근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네.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항공운수, 운송업이죠. 그래가지고 전기 여객 노선 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업이란 보건업 이런 것들은 근대랑 서면합의하게 되면 일주일 12시간 넘게 초과하게 견적근로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다라고 돼 있네. 틀렸네요.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근대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른바 보상휴가제죠. 근기법 57조에 있는 거. 이거는 맞는 거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간 근로에 대해서 어떤가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사임금 기준으로 하는 거죠. 평임으로 하는 것. 퇴휴, 연재, 감. 그 외에는 전부 다 통임이죠. 그리고 퇴휴, 연재, 감 중에서도 가운데 연차는 연차수당. 이거는 평임으로 할 수도 있고 통임으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으면 통임으로 한다.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통사임금이지. 틀렸네요. 옳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시게 되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거 많이 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데 일부 소수 개별 근로자 일탈이 있는 거예요. 노조가 하지 말라 하는데 막 굳이 가가지고 뭐 혼자 막 때려 부수고 이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전체 쟁의의 정당성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책임지는 거죠. 오케이, 많이 보던 겁니다. 이것도 2번 지문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다 조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2번 되는 건데 왜냐?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법률상 이득을 얻는 쪽에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 법률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비정규직법 이쪽은 아예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돌리고 있죠. 그래서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틀렸네요. 오케이. 정답. 2번 지문. 그렇죠. 2번 지문에서 근로자가 부담한다.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보던 지문들이에요. 1, 2, 3번. 어렵지 않죠. 4번 지문의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해가지고 행정관청이 한다. 이거를 마치 마치 위원회가 하는 것처럼 트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근데 마치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트릭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고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지체 없이 고시를 하는 거지. 틀렸네. 그렇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보시죠. 자, 13번 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과반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되는 것들. 우리가 총회 의결 관련해 가지고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직빔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직접 비밀 무위원 투표로.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6조에 의해서 직빔으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임원에 대한 것들, 규약에 대한 것들. 임원을 뽑거나 자르거나 규약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워낙 중요하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빔으로 한다. 그 다음에 17조에 따라서 대의원 선출. 이것도 직빔으로 한다. 그 다음 41조 1항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이것도 직빔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판서할 때 이거 직빔으로 하는 거고 그 옆에다가 보통 정족수 해가지고 막 그 판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 직빔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반 출석 3분의 1 찬성으로 하는 거. 과반 3분의 2. 우리 조문상으로 뭐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많은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냐? 일단 규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규약은 과반 출석 3분의 1 찬성으로 한다. 그래서 규약을 만들든 규약을 고치든 과반 출석 3분의 1 찬성. 그 다음에 직빔으로 함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임원을 뽑는 것보다 임원을 자르는 게 더 어렵다.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탄핵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뽑는 건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물론 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가능하죠. 근데 해임하는 건 3분의 2라 했었죠. 그 다음 조문에 뭐가 나옵니까? 길게 나오잖아요.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이걸 우리 묶어서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는 조직 변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커지거나 뭐 작아지거나 껍데기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변동이지, 연합단체 가입할 때는 나는 그냥 있고 나의 소속이 있냐 없냐 이 문제니까 걔는 변동이 아니지. 깔아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뭔가요? 니은 조직 형태 변경, 조직 변동이네요. 리을 합병 분할, 조직 변동이네요. 답은 니은 리을.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파견법상으로도 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견 금지 업종 얘기해보면 딱 봐도 위험한 거, 눈에 바르시면 잘 안 틀려요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1번에 있는 선언법. 그쵸? 할 수 없다가 만든 거지.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같은 경우도 우리는 파견업은 허가로 돼 있죠. 3년마다 또 허가 받아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이후에도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다 또 허가 받아야 되고, 안 중요한 게 바뀌었다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냐, 그거는 몰라도 된다.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이 문제인데, 산업안전보호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돼 있어요. 일단 이쪽 내용 자체가 뭐 책에는 있는데 내용 자체를 우리가 힘줘서 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의 기출 이런 부분도 아니고. 자, 거기다 심지어 답이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예요.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이 15번 지문은 오답률이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상한 트렌드인데,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도 난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뭐 옳은 것은 뭐 몇 개인가,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이건 양반이고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예를 들어 지문에 5개가 나왔다. 근데 5개 모두가 다 정답이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객관식을 풀이할 때 이 중에 옳은 게 몇 개인가, 다음 중 옳은 게 어떤 건가 그러면 한 2개쯤 고르지. 3개 나오면 3개 다일 거야. 잘 예상 안 하죠. 혹은 없다. 예상 안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노무사 시험에서 전부 다, 없다, 이런 게 정답으로 좀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도 그게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한 3개 다라고 쓴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되겠습니다. 자, 16번 연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근한 것으로 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근 간주라는 건 분모에도 넣고 분자에도 넣는 거지. 1년 전부를 차지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분모에도 넣고 분자에도 넣는다. 이게 출근 간주. 분모엔 넣지만 분자엔 안 넣는다. 이게 결근 처리. 둘 다 안 넣는다. 이게 소정근로일 제외. 근데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 간주니까 둘 다 집어넣어야지. 틀렸네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근기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돼요. 그렇죠? 징계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됩니다. 물론 징계 절차가 있는데 안 지켰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인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지.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간부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동의 안 받으면 해고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의권 남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처음에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으면 따라야지. 그렇죠?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단협이나 취업계층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럼 그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어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그 규정상에 자격이 없는 그 징계위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걔를 빼도 정족수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걔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문제다. 이거 무효. 이런 판례까지 있죠. 그래서 있으면 따라야지. 1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얘기할 때 많이 하던 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지문 보시게 되면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 그래서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 위반 책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판례 입장이 있죠. 근데 거기 지금 없다라고 해놨네. 이게 틀렸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가보시죠. 19번 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단체 교섭 및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있거나 이제 판례 내용들인데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게 뭡니까?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죠. 회사는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103조에 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노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합의했으면 지켜야지. 지켜라. 라고 얘기했고 판례는 뭐라 했습니까? 세모라고 했죠. 세모.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 사용자의 채용 자유의 제한 정도라든가 구직 희망자들의 이제 채용 기회에 공정한 기회에 뭐 제한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규정은 무조건 무효야 이것도 틀린 거고 언제나 유효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시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보시게 되면 취업규칙 등의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따라야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것도 따를 필요 없죠. 심지어 여기 뭐라 합니까? 징계 절차를 거쳐라? 말도 안 되지. 왜냐? 직위해제는 기본적으로 징계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 직위해제의 실질이 징계다. 그러면은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 근데 원래는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두는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틀렸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보시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이 정답인데 이게 벌칙이 나와 있죠. 아까 첫 번째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벌칙 조항이 2개가 나와 있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가 있으니 확실히 틀린 답이 있는가 혹은 전부 맞는가 나머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일시호용은 상관없고 일시호용이 아닌데 상시로 썼다. 어떻게 됩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고용하여야 한다. 의무죠. 만약에 이게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의제였으면 기간제법처럼 본다였으면 틀렸겠지. 근데 고용하여야 한다. 맞췄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용 의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직접 고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성 권리가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의무 발생 시점부터 확정 판결을 통해 고용 의사표시가 가름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판결 확정 판결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3번 지문 내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 그러니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맞으니까 4번 지문을 잘 몰라도 틀린 게 4번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2번 가보겠습니다. 영업양도의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나요? 딱히 우리 법원이 제대로 논증하진 않아요. 근데 영업양도는 그 개념적 특성상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승계 배제 합의가 있는 경우 배제 합의가 가능은 한데 이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상 해고기 때문에 2, 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양도 그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승계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이거는 일부 양도와 전부 양도가 법리가 좀 다르고 어쨌든 승계된 이후에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우리 판례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한 내 양도기업에 하든 양수기업에 하든 승계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그 다음 취업규칙도 승계되는가? 승계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취업규칙을 저하시키기 위해선 불이익병행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정답은 4번이에요. 맨 끝에 마지막 부분만 보시게 되면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죠.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틀린 것 4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가보시죠.
근기법 또는 노조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이 있다 없다, 과태료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잘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 많이 하던 거니까. 2번 질문. 우리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뭐 인사발령한 경우 처벌 조항이 예전에 있었지. 2007년까지는. 근데 그대로 삭제가 되었잖아요. 제가 뭐라 했나요? 그 당시에도 좀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게 되면 사용자는 항상 뭔가 인사발령할 때마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을 안고 해야 된다. 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그게 삭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해고의 시기상 제한 이런 게 아니라면 따로 부당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24번.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지문인데요. 이게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 판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준비로는 거의 보지 않던 최근 판례고요. 너무 딥한 내용이라서. 이제 주관식 시험, 노무사 2차 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보는 그런 판례긴 한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2, 3, 4번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분호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 적격, 전통적으로는 사업주에 한정된다라고 봤는데 최근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행동하는 자도 가능할 수 있다. 경담도 가능할 수 있다. 사실은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이요, 같은 판례예요. 근데 그 판례를 보면서 보통 2번 지문 쪽만 보통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 안에 1번 지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약간 불이타성이 있죠. 낯선 지문이에요. 근데 2, 3, 4번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노조법에서 분호에 대한 증명 책임 누가 집니까? 근로자나 노조가 지지. 그러니까 분호 인정률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입증 책임이 노측에 있다.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지배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너무 자주 나온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4번이 너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1번은 뭐냐면 우리 노조가 있고 옆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조랑 옆에 노조가 합병하려고 그래. 합병을 해가지고 조직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노조가 있는데 얘는 회사가 좋아하는 노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얘를 키워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합병을 하면 얘네보다 커져요. 그러면은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가 과반 노조로서 교대 노조가 되겠죠. 회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얘네를 키워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합병하려고 하는 이 노조한테 막 압박 및 회유를 가하는 거죠. 합병하지 마라. 니네끼리 해라. 아니면 아예 노조를 없애면 더 좋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합병을 통해서 얘네를 잡고 교대 노조가 되려고 하는데 여기를 해방을 놔버리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가 우리한테도 지배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할 수 있죠. 그게 1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의 노조 문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신청한 적격이 없지.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지. 자,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총 기간이 2년 넘으면 이제 무기계약 안 주고, 안 넘으면 사용할 수 있죠. 법에 있는 거 기억 문제 없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로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간제가 있으면 많이 나오는 거 맨날 얘기하죠. 어렵지 않은데 왜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온다. 그 질문이죠. 노력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마찬가지죠. 너네 회사에서 이번에 정규직 뽑니? 어지간하면 니네 회사에 비정규직을 뽑도록 애써보는 거 어때? 그거 문제 없네요. 니은도 맞네요. D급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단시 근로자에 대해서 소정 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 법내 초과 근로라 하더라도 동의받아야 되고 가산임금을 줘야 되죠. 그리고 12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데 마지막 부분에 12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틀렸네. 답은 기역, 니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7급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는 좀 쉽게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옳은 것이 3개 다인 그것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100점자가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90점 이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클래스에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감독관으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